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8월 28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 되면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후보 등록을 하면서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을 해서 1차, 2차 컷오프를 거쳐서 마지막 한 명을 뽑게 되죠. 지금 현재 일정은 이 9월 1일에 사실상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1차 컷오프를 9월 15일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8강, 지금 한 12명 정도가 등록을 할 걸로 보이는데 8강이 출혈이죠. 그리고 다시 10월 8일쯤에 또 2차 컷오프를 해서 4명으로 추격이 됩니다. 4강. 그리고 11월 19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자, 이런 일정, 대장정에 다음 주 되면 바로 돌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경선 어떻게 될지 일단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한 3개의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는데, 그 관전 포인트를 잘 살펴보시면은 어떤 후보가 뭐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윤석열이 계속 1위 자리를 지킬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경선 룰이 어떻게 되냐. 룰의 전쟁입니다. 룰 전쟁. 자, 그래서 지금은 경선준비위원회가 있었죠. 그래서 몇 가지 경선 룰을 이런 일정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것보다는 당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5일까지, 9월 5일에 대선 후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경선 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장을 듣고 또 전문가들의 견해도 들어서 경선 룰을 확정하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되는데, 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경선 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역선택 방지 조항. 자,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후보들을 뽑는데 중요합니다. 이 여론조사 3차까지 되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9월 15일 날까지 1차 경선, 여기서는 당원 투표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만 가지고 10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8강을 골라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은 10월 8일에 결정될 이 4강, 여기까지는 당원 선거인단이 30%가 들어가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70%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 11월 9일까지 결정될 마지막 후보를 뽑을 때는 4강에 겨룰 때는 당원 선거인단 50대 일반 국민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 선거인단이 점점 더 높아져서 50%까지 가죠. 그런데 1차에서는 여론조사가 100%, 2차 70, 50.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당원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이 여론조사는 선관위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결선 투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는 1차 투표에서 4강이 모인 그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가 결선을 하는 방안입니다. 1, 2위가 결선을 하면은 아무래도 1위 주자보다 2, 3, 4위 주자가 하나로 뭉칠 수가 있겠죠. 이게 상당히 큰 변수가 됩니다.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결선 투표 조항이 없습니다. 없고 특히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 없다는 것이죠. 원내대표 이런 데는 결선 투표를 합니다. 이것이 이 국민의힘 대여 신한국당의 과거에 있었는데 1997년 대선 때 결선 투표 조항을 마지막으로 뒀고 그 이후에는 결선 투표는 없어졌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전제로 하고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들이 변수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후보 간담회를 해서 룰을 확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역선택 방지책.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하는데 가령 홍준표, 유승민 이 의원은 이 지지자들, 그러니까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당 지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민주당 지지자, 또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그리고 이중대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유승민은 심지어 정의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유승민을 지지하는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자, 이렇게 되니,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선에, 본선에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나가면은 과연 찍을 것이냐? 그 여당 지지자들이
이 만만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역선택이죠. 저 후보가 나오면은 홍준표나 유승민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나가면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윤석열이나 최재형이 나오면은 우리가 좀 불리해. 그래서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좀 만만한 상들을 골랐다. 이것이 그러니까 윤석열과 최재형 쪽의 주장입니다. 약체 후보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금은 뭐 일반 여론을 알아보는 여론조사지만 나중에 실제로 경선에 들어가서 100% 다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런 역선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홍준표와 유승민은 왜 무슨 말이냐? 그 중도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만해서 우리를 뽑는 게 아니고 이 진보 지지자들 중에서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본선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도 나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민주당 후보가 있지만 민주당 후보를 많이 찍겠지만은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은 야당 중에서는 그나마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이겁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죠. 만만해서 선택한 거냐 아니면은 그 야당 주자 중에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냐. 자, 그래서 역선택 방지를 둘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홍준표, 유승민의 입장이죠. 자,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렇게 합니다. 가령 이 여론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물어보죠.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이 응답자에게. 그래서 거기서 뭐 국민의힘이든 열린민주당이든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쫙 하면은 그 이제 지지한 이런 사람들의 이 응답을 했다. 이것이 나오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는 아예 제외를 해버리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나 아니면은 무당층이나 국민의당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 보수 중도 이 응답자들만 가지고 통계를 내자. 자, 이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에 돼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 또 호남 쪽의 지지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이 홍준표, 유승민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대책, 그러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쪽에서 아예 응답을 못하게 하면은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이 룰의 전쟁이 지금 5일까지 좀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역선택 방지 조항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 다 아는데 나중에 여론조사 전 국민 일반 국민 대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걸 다 아는데 여기 전화가 오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민주당 지지자라도 나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거 가려낼 방법이 없죠. 그러면 다 그 조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실익이 없다. 대신 그렇게 가려내면은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이냐?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예 대상에서 빼버리고 집안 잔치하면서 후보를 뽑겠다는 거냐? 뭐 확장성은 포기한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아야 한다. 실효성이 없다. 자, 그런 주장도 있고 저도 일단은 이 주장에 조금 가까운 편입니다. 어차피 실효성이 거의 보장이 되지가 않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응답자가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아예 그냥 다 같이 모아서 해도 그렇게 큰 이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가장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2위 경쟁입니다. 2위. 지금 여론조사상에 1위는 윤석열, 야권 후보 적합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위는 윤석열이 계속 치고 나가고 있죠. 그런데 2위 경쟁. 자, 지난주에 발표된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이 28.6, 보수 후보들만 놓고 홍준표가 20.2, 상당히 많이 따라갔죠. 유승민 11.4, 안철수 5.3, 최재형 4.6 이 순으로 나오는데 자, 결선 투표를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윤석열이 이 상태로 쭉같이 1위를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 4명 4강에 가려져서 그동안 나머지 3명 중에 누가 유의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윤석열과 대립각을 다른 후보들을 막 세우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1위가 되고 2위에 누군가 된다면 결선 투표 1위, 2위, 과반수가 없을 때 1위, 2위가 다시 결선 투표를 하면은 3위, 4위가 표를 한쪽에 몰아줄 수가 있죠. 그 경우에
계속 대치했던 윤석열보다는 다른 2위 주자. 자, 지금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윤석열 다음에 홍준표 20.2, 유승민 11.4, 안철수는 국민의당이니 나중에 단일화 대상이고 최재형 4.6.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순서 만약에 지금 당장 이 순서대로 된다면 이 2위가 홍준표가 되죠. 지금 당장 한다면 그렇다는 가정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유승민이나 최재형이 혹시 홍준표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아니면 그때 거꾸로 유승민이 2등이 되든지, 자, 또 최재형이 2등이 되든지, 그때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자, 홍준표는 지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당분간 홍준표는 이 추석 때쯤이면은 골든 크루스가 일어날 거다. 본인이 윤석열을 뛰어넘을 거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승민도 지금 홍준표가 윤석열을 잡고 내가 홍준표를 잡는다. 그래서 본인이 1위로 올라간다. 원희룡도 지금 도지사직까지 사퇴하고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이 어떤 온화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와 혈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뭐 나머지 박진, 황교안, 뭐 하태경, 안상수 다 이 가능성은 일단은 남아있죠. 어쨌든 결선 투표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지역별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일단 수도권은 좀 갈린다고 치고 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아무래도 호남입니다. 자, 호남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홍준표가 호남에서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광주 방송과 전주 방송이 공동조사, 지난주에 공동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범보수 후보. 그 적합도 조사에서 호남 지역, 전남, 전북, 광주에서 홍준표가 18.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이 16.8, 윤석열은 9%에 머물렀죠. 자, 호남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호남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 일반 당원 투표가 점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2차에서 30%, 마지막 3차에서 50%가 반영되는데, 일반 당원이란 건 책임 당원입니다. 해배를 내는 당원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책임 당원들이 호남에서는 상당히 비율이 미미하죠. 반면에 가장 많은 것이 대구 경북입니다. 그래서 TK가 승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TK가 승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책임 당원이 28만 명인데 전체 그 중에서 대구 경북이 30.7%입니다. 거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TK 대구 경북에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PK 부산 경남도 많죠. 24.6%인데 자 TK는 30.7%로 상당히 많은데 더구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울, 경기, 인천 또는 중부권, 충청권에 거주하는 강원에 거주하는 이 대구 경북 사람들 중에 책임 당원이 많다는 겁니다. 30.7%는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대구 경북 사람들 중에서도 책임 당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에 따지면 한 절반 정도 책임 당원이 대구 경북과 연고가 있을 거다. 이런 그 추론까지 나온 그 상황이죠. 그래서 대구 경북을 누가 잡느냐, TK 표심 이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데 일단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누가 우세하냐 대구 경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오마이뉴스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구 경북 유권자들만 놓고 볼 때 윤석열이 전체 26.5%인데 전국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31.3% 전국보다 좀 높죠. 윤석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전국은 8.1%인데 대구 경북에서 10.8%입니다. 전국 조사보다 더 높죠. 그러니 즉 홍준표는 현역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은 유승민은 전국에서 3.1%인데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는 2.8%로 더 적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최재형은 전국적으로 4.0인데 대구 경북에서 4.2. 대구 경북에서 조금 높죠. 자, 이 상황에서 서로 대구 경북 표심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가령 윤석열은 본인은 서울 태생이고 아버지는 충청도지만은 대구 경북과의 인연을 계속 강조를 했죠. 대구지검 고검에서 3번 근무를 했고 또 총장직을 사퇴하기 전에 마지막에 방문한 데가 대구지검 대구 고검이었고 그곳에서 이 본인이
고향에 온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 경북에 지인들이 많습니다. 초임 근무지, 검찰 근무지가 또 대구고, 대구 경북 출신들, 검찰 원로들 뿐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도 TK 출신이 상당수가 있죠. 반면에 안티 윤석열 여론도 대구 경북에는 있습니다. 박정희 전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한 보수 정권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소위 말하는 적폐몰이 수사, 자, 이런 것 때문에 안티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고, 홍준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구의 현역 국회의원이죠. 뭐 경남도지사 지내고 경남 창녕이 고향이지만 국회의원은 소중고를 대구에서 나왔고 지금 20대 총선 때 대구로 옮겼습니다. 대구 지역구로 옮겨서 21대 총선이죠. 대구 지역구로 옮겨서 지금 대구의 수성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뭐 역시 홍준표도 본인이 TK 대표주자로 자임을 하면서 솔직히 TK에서 나에 대한 지지율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런 말까지 어느 인터뷰에서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초중고에 나왔지만은 경남에서 또 서울에서 정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도 가까스로 그 지금 국민의힘 계열 후보로 나온 이인선 후보에게 가까스로 승리를 하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래서 TK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한 명 연고가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한때 TK의 차세대 리더, 다음 대통령 TK에서 TK 간판으로 그렇게까지 꼽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대구에서는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원조 친박인데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어서 그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유승민은 지난주에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하고 바로 대구에 갔죠. 대구에 가서 머무르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인이 가장 혐오하는 부류는 배신자들이다. 한번 배신해 본 사람은 언제나 또 배신한다. 배신은 배신을 낳고 종국에는 파멸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분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본인을 돕다가 윤석열 캠프나 최재형 캠프에 간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은 배신을 누구에게 했느냐? 문재인에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홍준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발탁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켰는데, 이 홍준표 시각에서는 윤석열이 문재인을 배신했다.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자, 그 이야기고, 또 유승민을 겨냥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TK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2위를 해야 되니까 유승민을 겨냥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한번 발을 걸쳤다. 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들이 팡팡 터지면서 상당히 국민의힘 경선도 특히 결선 투표가 있으면 상당히 흥행이 보장이 되죠. 뭐 다이내믹합니다. 굳이 1위 아니더라도 2위로 치고 가다가 뭐 3위, 4위로 가다가 나중에 2위까지 올랐으면은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매일매일 치열한 경선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